개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썰전 패널 교체는 그냥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 TV조선 앵커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TV조선 직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JTBC에 더 하실 수가 없게 되어서 급하게 열흘 만에 말하자면 후임자를 찾았죠. 근데 그 전에 썰전 출연했던 분들이나 어떤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했던 활동을 다 살펴서 그냥 합리적으로 보수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으로 찾은 게 이제 박형준 교수였습니다. 박형준 교수는 정치를 100% 떠난 분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학교로 복귀해서 일단 정치 일선에서는 좀 손을 뗀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말씀 되게 잘하세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말씀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노선도 이제 중도보수, 지금의 바른정당의 이 포지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른바 시장형 보수에 속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념 보수라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력이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게 시장 보수는 괜찮은데 실력이 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한 죄로 탄핵이 됐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엄청 많이 했는데 탄핵이 안 됐죠. 그런 차이가 있고, 실제로 사회나 국민에게 미친 해악은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이명박 대통령이 컸다고 봐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별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은 쉬워요. 그냥 감옥 보낼 사람 보내고 자리 물러나게 할 사람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 그 정도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권 적폐는 저거 콘크리트 덩어리 4대강에 있는 것도 뽑아내야 되고 뭐 일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차이가 있죠. 대체로 원만하고 합리적인데 성격이 좀 그런 분이셔서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긴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좀 있긴 하고요. 개그 담당을 하셨던 전 변호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썰전은 제가 뭐 영원히 할 거는 어차피 아니에요. 원래 시작할 때 지난 총선 때까지 한 넉 달 정도만 일단 하기로 하고 했는데 시청률도 오르고 또 그래서 그만두기가 좀 못했고 그래서 더 하고 있는데 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시청률은 더 오르고 관심은 더 커지고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선 때까지 하게 됐던 거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좀 망설여지는 면이 있어요. 정치를 떠났기 때문에 정치평론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분간은 뭐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쭉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썰전이 이제 작가분들이 써주시는 대본이 있긴 한데 대본은 되게 이제 김구라 씨가 참고를 하고 저희 패널들은 그 대본을 그냥 보기만 하거든요. 보기만 하고 대본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 순서에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작진이 다루기로 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을 우리가 판단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이제 김구라 씨가 이렇게 보다 뭐 빠진 거 있나 보다 다 됐거든요. 신기하네 두 분이 뭐 그냥 알아서 하시네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재충전이 안 되면 바닥이 보이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좀 신선하고 좀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봐요. 그때가 이제 새로운 패널이 와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썰전이 시즌2인데 시즌2의 패널이 중간에 한번 바뀌긴 했지만 제가 쭉 가다가 이제는 이게 재충전을 해야 되는 시기다. 시간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아마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알쓸 신잡 때문에 또 저한테 새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묘한 게 썰전하고 뭐 차이나는 글라스 이런 거 했을 때는 책이 보통 연예인들은 나가서 뜨면 광고를 하잖아요. CF. 정재성 박사가 CF를 28개 받았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는데 저도 그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 알쓸 신잡 출연진이 아무도 CF를 안 해요. 김영하 작가도 그렇고 황교익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재성 박사도 그렇고 유희열 씨는 연예인 가수니까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뭐 원래 했고 나머지 출연자들은 원래 자기 본업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다 지식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묵시적으로 서로 얘기는 안 해봤는데 다들 사양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저께 출범한 카카오뱅크 지금 대박나고 있죠. 거기도 CF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나가서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돈이 아주 공하면 하겠는데 그 썰전 시청률이 올라가고 차이나는 클래스를 했을 때는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알쓸 신잡하고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지금 벌써 한 5년 된 책인데 그게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분들은 그 프로를 보면서 저한테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그래도 야들야들한 책이 그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그 책부터 보시는가 보다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알쓸 신잡 시즌2는 지금 제작진에서는 하자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직 출연자들이 이제 특히 정재성 교수는 학기 중이고 또 김영하 선생도 9월 달에 아마 살인자의 기억법인가요? 그게 영화가 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또 되게 바쁜가 봐요. 다재다능한 분이어서. 황교익 선생님 강연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연말까지 써야 되는 책이 있어서 그래서 각자 사정들이 이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아직 하자 말자 이렇게 결론이 안 난 상태예요. 제작진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이 멤버 그대로. 근데 아직은 좀 유동적이에요. 하게 될지. 하게 된다면 그대로 다시 그 사람들이 하게 될지 또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불확실해서 뭐 아마 한 달 정도 안에는 아마 결정이 가부간에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쓸 신잡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나영석 PD가 3월 달에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5월 달에는 정권이 바뀔 거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고 나면 미디어 환경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획은 그런 변화를 내다볼 때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많은 시민들한테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기획인 것 같다. 그래서 한 몇 번, 근데 내가 하긴 좀, 그래서 이제 사양을 하고 이제 계속 찾아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양극화가 많이 있는 사회인데, 사용하는 미디어의 양극화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시장과 방송 시장이 굉장히 이게 간극이 크고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의 간극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메꾸는 거는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알쓸 신잡은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듣고 대본이 없어야 된다. 대본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에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나온 거를 편집해서 방송을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지적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술 먹거나 술자리에서 온갖 얘기가 다 오가는데 혼자 듣기에는 아까운 내용들이 사실 꽤 많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른바 지식 대중화 또는 시민들 사이의 정보 격차의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은 좋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안 한다 하기가 되게 그랬고, 또 제가 안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못 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달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5월 달 한 중순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해본 결과 뭐 시청률은 사실 이게 지상파 TV에 이런 게 나가면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시청률은 거의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17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5%, 6%, 7% 그래서 뭐 그럭저럭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청자들한테서 더 해달라는 요구도 꽤 많고, 또 외국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도대체 텔레비전에서 외국에서 찍는 방송, 여행 프로그램도 정보가 거의 없고, 또 사람들이 외국 여행 나가서도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 보면 그 건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해외여행은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것도 모른 채로 남의 거를 보러 가니까 집에 있는 내 것도 잘 못 보는데 밖에 나서 남의 거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10개 도시, 10개 지역 가본 걸로 끝내기에는 대한민국이 좀 큰 나라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도도 가고 싶고요. 진도가 참 좋거든요. 진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냥 아무 죄 없이 엄청난 산업 피해를 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곧 세월호가 다 수습되고 나면 진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전에 대하던 것처럼 진도를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상의해서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서울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청와대 앞 개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그 청와대 일대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 공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상상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PD가 양정우 PD인데 10년 동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1년에 2시즌씩 해서 20시즌을 10년 동안 해도 끝이 안 날 수 있는 기획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권해주기를 MC부터 출연자까지 다 여자로만 이렇게 여탕 알설신작도 한번 해봐라. 시청률 걱정을 하지 말고 PD도 여자한테 맡기고 MC도 여자를 구하고 다 여자들만 해서, 그러면 남자들끼리 다닐 때와는 다른 시각이 나올 거다. 다른 감정이 표출될 거다. 다른 정서를 포착할 수 있을 거다. 남자들끼리만 할 때는 도저히 못한다, 그거를.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걸 시즌을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가는 여탕 알선 진작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변주를 할 수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획이고, 이게 이제 인문학이라는, 우리는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바람직한 또는 올바른 또는 의미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가더라도 또 세상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8월 말까지는 시즌2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연말까지는 제가 책 작업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강연을 일절 안 다니고 있고, 저희 회원들 중에서 좋은 취지의 강연 초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어디를 가면 또 다른 데를 안 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또 강의를 다니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어디 지방을 갔다 와도 참 이렇게 일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책을 작업을 끝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주제가 조금 진지한 건데요. 그냥 출연료를 버니까 안 팔려도 별 상관없는 책을 하나 써보자. 그렇게 해서 주제가 이제 역사의 역사라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History of Writing History, 영어로 하면. 영어 쓰는 분이 제 말을 듣더니 History of History 하면 뜻이 전달이 안 되고 History of Writing History 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역사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역사 있잖아요. 그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느냐, 그거를 살펴보는 작업이에요. 그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한 가지 방식인데요. 어떤 대상을 알려면 그 대상의 발생사를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최초로 나타나서 최근에 많이 읽히는 이제 빅히스토리, 그러니까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청균세나 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이런 책이 나올 때까지 약 한 25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작업이. 왜냐하면 되게 재미없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유럽에서 역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에게 낯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약간은 수준이 사마천의 사기에 비하면 훨씬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읽기 힘든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2500년 전에 그 전쟁사를 쓰면서 역사서술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런 책을 썼나,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꾹꾹 참고 그냥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팔 아파서 작업을 거의 못했고요. 이달 들어서 좀 나아져가지고 좀씩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작업을 또 할 수 있어서요. 내년에 할 작업은 이제 유럽 도시 기행. 제가 작년부터 유럽을 종종 유럽 도시를 다니고 있는데, 그건 좀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비인이나 아테네나 이런 데 여행 가실 때 그냥 가서 사진만 찍지 말고 소크라테스가 걸어 다녔던 길은 어딜까? 지금 아테네에 가면 어느 골목을 가면 소크라테스가 그때 그리스 세계각지에서 온 청년들하고 문답법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던 그 장소는 어디지? 뭐 이런 거,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잘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그 작업을 해야 돼서 아마 내년 봄쯤에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유럽 도시기행 책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후년쯤 돼야 1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권은 이제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